안녕하세요. 오늘 5월 2일 오늘의 알트코인은 아비트럼입니다. 티커는 ARB고요. 얼마 전에 상장이 됐죠. 4월 달에 상장이 됐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이야기를 이어갈게요. IM머니 카톡 오픈 채팅방을 개설했습니다. 영상 하단의 더보기를 눌러 확인해주세요. 아비트럼은 차트가 이렇게 얼마 안 됐을 때는 사실은 차트 체크하는 게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서 잘 체크는 안 하는데 워낙에 좀 핫하기도 하니까 일단 오류를 감안하고 일단은 차트 체크는 했습니다. 일단 먼저 아비트럼 보면은 아비트럼에 대해서는 저희들 한번 영상으로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본 영상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아비트럼을 얘기하면 이더리움 기반 레이어 2 네트워크 아비트럼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비트럼은 뭐 기능상의 유틸리티 토큰이라기보다는 다오의 역할을 합니다. 투표의 기능 그런 부분들로 많이 쓰고 있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여기 네트워크에서 사용되는 부분은 토큰이 없어도 기능을 사용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용도 자체는 이런 다오의 역할을 해주는 용도로 쓰고 있는 토큰이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듯합니다. 아비트럼이 왜 핫하냐? 옵티미즘하고 같이 레이어 2, 이더리움 레이어 2에 대한 부분들 레이어 2에 대한 부분들을 하고 같이 접근할 때 옵티미즘, 그 다음에 아비트럼, 그 다음이 또 얘기되는 게 폴리곤입니다. 이게 아비트럼이 실제로 여기서 움직이는 네트워크 퍼포먼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등입니다. 1등.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시장의 가격 형성에 분명히 영향을 줄 거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이후에 이제 나중에 저희들이 기획 영상을 하나 준비하는 게 있는데 이런 기존의 레이어 1들 이더리움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이더리움이 가고자 하는 방향에 변화가 있습니다. 네. 몇 년 전에 이더리움이 추구하는 방향에서 방향이 선회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이제 비트코인에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을 자기들이 하겠다고 해서 플랫폼이라고 하는 형태로 갖추면서 그런 부분들 네트워크에 대한 요소를 강화하는 측면으로 많이 이더리움이 포지셔닝을 하면서 접근을 했어요. 거기서 비트코인과 차별화를 가졌던 측면이 있고요. 근데 이더리움이 포스로 전환이 되는 상황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현재의 많은 생태계들이 붙기 시작하면서 이 퍼포먼스가 엄청 커졌어요. 이 부하가 엄청 커졌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테라 수준입니다. 데이터가 블록체인 데이터 양이 테라바이트 수준으로 계속 지속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더리움 가상머신이라고 하는 내용들은 그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더리움이 이전에는 이런 네트워크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부분들을 처리를 하려고 하는 부분들에서 이제는 그게 자체적인 처리로는 속도나 퍼포먼스를 채울 수가 없다라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샤딩을 이용한다든가 뭐 그렇게 해도 이후에 또 추가되는 생태계를 생각하면은 그 부분들이 힘들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자, 레이어 2 레벨에 넘겨준다는 거예요. 넘겨주겠다. 물론 이제 공식적인 것보다는 그렇게 하고 이더리움의 본질적인 부분들은 흡사 비트코인하고 비슷하게 가겠다는 거예요. 비트코인에서 우린 특징이 뭐죠? 자산. 자산과 결제 가능이라고 하는 이 큰 틀에 이더리움을 포진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레이어 그 이더리움 네트워크 안에 가지고 있는 생태계 여러 네트워크들이 있겠죠. 레이어 2들이 많은 생태계들이 형성되는 여기에 자산의 가치를 표방하는 형태로 가고 그 안에서 또 결제도 갈 수 있는 형태로의 이더리움의 본질적 가치를 바꾸려고 하는 부분들이죠. 포지션을 좀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이더리움이 하겠다라고 계속 외치던 부분의 많은 부분들을 레이어 2로 이렇게 넘겨주는 형태가 앞으로 이제 진행이 물론 이제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에요. 뭐 그런 부분들이 좀 근원적인 변화가 좀 생기고 있다. 근원적인 생기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네트워크의 퍼포먼스들을 많이 이전을 시켜주고 있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에서 아비트럼이 현재 1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아비트럼과 그래서 주목해야 되는 부분들은 아비트럼 그 다음에 옵티미즘 그 다음에 폴리곤 이 세 개 프로젝트는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된다. 주목해서 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게도 나와 있죠. 매틱은 티커는 매틱이고요. 폴리곤은 옵티미즘은 오피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아직 업비트에는 상장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심히 보고 계셔야 되겠죠. 폴리곤과 아비트럼은 이제
아비트럼은 얼마 전에 이제 상장이 된 거고, 옵티미즘도 좀 주목해서 보시고 계셔라. 트렌드가 이더리움의 생태계를 확장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이들의 역할들이 좀 더 커질 개연성이 있다. 이더리움이 자기들이 이전에 내세우던 자신만의 가치를 이제 많이 놓고 있다. 놔주고 있다는 거예요. 레이어 2로 넘겨주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들의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은 좀 더 긍정적으로 본다. 긍정적으로 본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아비트럼이 차트가 길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차트 체크를 해보려고 했던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 본 내용을 아비트럼에 관련되어 있는 영상을 한번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또 아까 이더리움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별도로 한번 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이어갈게요. 먼저 아비트럼의 일봉 차트를 살펴보면 차트가 별로 안 나와 있습니다. 차트가 별로 안 나와 있어서 자,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저점이 확인이 안 됐다고 봐요. 저점이 확인이 안 됐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봉 차트 기준에서 52평이 나오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차트 체크를 하는 편입니다. 52평이 나오고 그 움직임이 지속돼서 뭐 102평이 나온다든지 그런 이후에나 실제적으로 차트에서 좀 정확도가 좀 높은 값들을 추출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는 아비트럼은 냉정하게 저점이 확인이 안 됐어요. 저점 확인 안 됐다는 관점입니다. 저는 그냥 제가 체크하는 관점에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점이 확인 안 됐기 때문에 이거는 리스크가 크다. 이 부분을 미리 사전에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차트 체크하는 거에 최소 단위는 최소 50일이 넘어야 되고 100MA가 나오고 난 뒤여야 되니까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은 돼야지 실질적으로 차트 값에서 좀 유효한 값들을 추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현재 아비트럼의 움직임은 값들에서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도 체크한 이유는 워낙 이제 앞으로 가지고 있는 기본적 분석적인 측면에서는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비트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차트 체크들이 값들이 나오면은 갱신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일본 값에서만 체크를 하면 4월에 지지자 값이죠. 여기를 깨버렸어요. 이때 반등 나온 지점으로 보면 그리고 4월에 중요값도 깨졌죠. 그리고 한 번에 공략이 나왔고 여기에 또 공략이 나왔죠. 그리고 중요값 여기 2번도 깨버렸어요. 깨고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지를 어디서 받을지 명확하게 일봉 차트에서는 확정적으로 언급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확정적으로 지지 여부를 확정적으로 언급하기는 좀 힘들다. 그래서 리스크가 있지만 부득이하게 그나마 조금 다음 구간으로 살필 수 있는 게 4시간 차트, 1시간 차트 하면은 이건 너무 노이즈가 많습니다. 노이즈가 많기 때문에 왜냐면은 동일 구간에서 이렇게 내려갔다 올랐다 하는 움직임이 나올 때마다 값들을 체크하면은 그 값들이 다 영향을 줘야 되는 부분들에서 너무 봐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일단 그 다음 일봉 아래에 있는 4시간 차트 기준으로 차트를 좀 더 세분화해서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비트럼의 오늘 차트 체크는 아비트럼 같은 경우는 4시간 차트 종가 기준으로 체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이해를 좀 하고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4시간 차트의 값들을 같이 살펴보면 4시간 차트에는 제가 색깔을 좀 넣어놨습니다. 자, 여기 상승 구간이 처음에 상장하고 나서 상승 구간이 나왔죠. 상승 구간이 나왔고요. 상단 변곡이 나왔습니다. 상단 변곡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도 보면 그리고 제가 다시 하나 체크를 해드리면 여기에서 상단 변곡이 나왔으니까 2370 피보나치를 이렇게 되돌림도 같이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구간을 살펴보면 상승 구간에 형성됐던 중요값들 있죠. 4월에 중요값 그리고 중요값 있습니다. 여기는 여기 파트에 대한 중요값이니까 제가 2라고 표시를 해놨어요. 실제로는 여기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영향을 받고 있고 이걸 좀 더 세분화해서 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수렴의 모습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습을 2번 수렴 내 구간의 움직임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파동이라기보다는 수렴 내 움직임을 구분을 해놨습니다. 색깔로. 예. 그래서 현재는 이 구간의 영향을 받고 있다. 이 구간의 영향을 받고 있다. 4시간 차트 상단 변곡은 2370원입니다. 2370원이고 강세 포인트는 4월의 강세 포인트는 2220원. 2220원을 하방 이탈을 했죠. 여기는 여러 차례 두들겼어요. 그래서 돌파 견성을 보는데 여기가 일단 먼저 저항이 하나 잡히네요. 한 번에 내려오고 난 뒤에 캔들이 하나 나왔으니까 여기가 저항이 일단 먼저 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값도 하방 이탈하고 나서 두들겼죠. 두들겼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 빠졌네요. 여기 값이 1900원입니다. 1900원. 자, 중요값들을 공략하는 움직임이 이후에 나왔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돌파 견성을 되돌림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구간 끝을 보니까 여기서 4시간 차트 구간 끝이 1735원인데 1735원에 대해서 확정적 음봉 종가 지지를 하고 움직였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값에 대한 공략이 나왔는데 종가 확보는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확정적 음봉 종가 지지는 상단 변곡에 대한 공략 여부를 같이 살핀다라고 얘기 드렸어요. 그럴 경우에 여기에 대한 저항을 먼저 돌파하는 게 우선이 돼야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 다시 내려오고 난 뒤에 반등 나온 움직임이 여기 1900원 종가 여기 또 밑으로 또 빠졌죠. 그래서 여기서는 수렴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수렴의 모습을 보이는 과정에서 현재 1735원에 대한 지지 테스트가 추가로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제 움직임에서는 여기서 지지를 1735원, 어제 움직임에서는 1735원에 대한 지지 테스트가 안 됐어요. 안 되고 양봉이 나왔고 음봉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이죠. 그래서 1735원과 뭐 추가 조정이 나온다면 1700원에 대한 지지 테스트 여부를 같이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에 피보나치를 1로 뒀을 때 0.236이 1690원입니다. 1690원. 여기에 대한 지지 같이 살피면 1690원과 1700원 그리고 1735원에 대한 지지 여부를 같이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의 움직임이 같이 한 번에 이어질 것 같아요. 여기의 움직임이 확정이 되면 특히나 1735원에 대한 지지가 확정이 되면 움직임은 재차 상단 변곡에 대한 공략 여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저항이 여기에 대한 저항이 우선 잡힐 걸로 보고요. 그 움직임이 추가 돌파로 이어지는지도 같이 살펴봐야 되겠죠. 4시간 차트를 살펴보면요. 현재 4시간 차트에서는 이 상장 이후 나왔던 상승에서 상단 변곡점까지 형성이 됐습니다. 2370원. 그리고 이 상단 변곡에 대한 돌파 움직임이 이후에 아직은 없었기 때문에 위로의 되돌림 반등으로는 전개는 안 됐고요. 이후에 수렴의 움직임으로 지금 지지 테스트와 수렴의 움직임이 같이 진행되는 모습입니다. 이때 중요값에 대한 하락이 이어졌어요. 이어지고는 1975원에 대한 되돌림 반등은 나온 모습이라서 돌파 여부를 살피지만 2080원은 일단 저항이 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여기 한 번에 캔들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후에 나온 움직임이 1735원에 대한 확정적 음봉 종가 지지가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이후의 움직임이 중요값 여기 1975원에 대해서는 종가 확보를 실패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종가 확보하려고 하는 움직임, 여기에 대한 확인하는 움직임이 이어질 걸로는 보고 있습니다. 이 움직임이 어제 움직임 조정에서 추가 조정이 나왔는데 여기 4월에 여기에서 형성됐던 지지 중요값들, 중요값과 구간 끝에 대한 부분들을 살피면 자, 여기 지지를 또 못 받았어요. 어제 움직임에서 여기 지지를 못 받고 지금 계속 아직은 조정을 받는 모습이니까 현재 4시간 차트 기준에서는 구간 끝가 1735원 그리고 1700원 그리고 여기 상단 변곡을 상단과 최저점 꼬리로 잡는 부분으로 잡았을 때 피보나치 0.236인 1690원 이 세 개 값에 대한 지지 테스트가 전개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움직임에서 지지가 확정이 되면 특히나 1735원에서의 지지가 확정이 되면 이때는 되돌림 반등으로 전개가 될 걸로 보고 이 경우 1975원은 돌파 여부를 살피고요. 2080원의 흔적을 남기는 움직임까지 염두에 두고 봐야 됩니다. 여기에서 종가를 회복을 하면
그 다음에는 중요값 1975원에서 지지받는지 여부, 1965원에서 지지받는지 여부를 같이 살펴야 되겠죠. 이 움직임이 확정되면 역시 여기 2370원을 공략하는 움직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일단은 구간 끝에서의 지지가 여기서는 확정이 됐어요. 여기서 다시 안 오고 되돌림 반동으로 이어지면 여기에서의 조건을 만족한 게 그냥 이어지는 걸로 봅니다. 그럴 경우에는 역시 여기를 살핀다고 보는 거죠. 이 과정에서 어디를 지지를 받는지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370원에 대한 지지가 확정이 되면, 돌파와 확정이 이루어지면 아비트럼에서는 자 여기 1.618인 2920원 그리고 이 구간인 3260원에 대한 공략 여부로 이어질 걸로 봅니다. 되돌림 상승이 전개될 거라는 거죠. 현재 아비트럼은 되돌림 상승이 안 나왔어요. 지지 테스트가 우선 진행됐고 구간 끝에서 확정적 음봉 종가 지지를 받은 상태다. 여기가 깨지지 않으면 상단 변곡을 노릴 걸로 보고 상단 변곡 위에 올라오는 건 위로 되돌림 상승이 2,920원과 3,260원에 대한 공략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정도를 살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후에 추가 움직임은 일봉 차트 값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추가됐을 때 살필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는 가시적으로는 볼 수 있는 구간은 여기 정도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비트럼은 시간 차트로 보다 보니까 좀 노이즈가 많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부분들은 좀 감안을 해주시고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좀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살피셔라. 4시간 차트라는 거 일봉이 아니라 매 4시간 하루에 3번이죠. 4번인가? 4시간. 4시간. 4시간 차트로 체크돼 있던 지금 차트 값이라는 거 종가로 확인하는 값들이라는 거를 조금 감안해서 매매를 하시면 될 듯 합니다. 아비트럼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